안녕하십니까. 신강복 교수님 기계공학 실험 스트레인 게이지를 활용한 금속재 임장 물성 평가의 수업 조교를 맡은 이성엽이라고 합니다. 수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 기계재료, 재료시험, 센서의 원리 및 종류를 설명한 후에 금속재 임장시험, 그리고 임장시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기계재료란 기계나 구조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들을 말합니다. 이때는 금속재료일 수도 있고 비금속재료, 기계재료를 이용하여 기계 부품이나 구조물을 제작하게 되는데 사용 중에 여러 형태의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 여러 형태의 힘은 충돌이 될 수도 있고 구조물의 자중, 피로 하중 등으로 인해 재료의 변형이나 파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기계적 성질을 사전에 조사하여 맞는 기계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계재료의 성질에는 기계적 성질에는 강도, 경도, 인성 등이 있고 물리적 성질에는 열, 전도율, 열팽창률 등이 있으며 화학적 성질에는 내식성, 내열성, 부식성 등, 제작상 성질에는 주조성, 단조성, 용접성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금속재 임장 시험을 통해 확인해 볼 성질은 기계적 성질의 강도, 금속재의 강도입니다. 다음은 재료 시험의 목적 그리고 필요성입니다. 재료 시험의 목적은 재료의 고유 특성 확인과 설계 시 재료의 개선 및 구조물 제작 시 보수 유지 및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재료 시험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자료를 얻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계재료의 정의입니다. 먼저 재료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소재를 말합니다. 이에 기계재료는 기계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물질을 말하며 크게 금속재료와 비금속재료로 구분됩니다. 각종 기계의 구조물을 구성하는 재료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계재료의 분류입니다. 기계재료는 재질적 분류와 용도 및 기능적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재질적 분류는 금속재료와 비금속재료가 있으며 비금속재료는 세라믹과 같은 무기질 재료와 고분자 재료와 플라스틱 같은 유기질 재료로 나뉘게 됩니다. 산업에서는 기계 재료로 금속 재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도 및 기능적 분류에는 구조용 재료와 특정 용도 또는 특수 조건의 기능에 쓰이는 특수 용도용 재료로 나누어집니다. 구조용 재료는 일반 구조용과 기계 구조용, 특수용 재료에는 공구용 재료, 베어링용 재료 및 스프링 재료 등이 있습니다. 기계재료의 분류입니다. 기계재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질적 분류로 금속재료와 비금속재료로 나뉘는데 이 금속재료는 철강, 화학기호로 Fe가 함유된 것을 철강이라고 하며 예로는 탄소강, 합금강, 주철 등이 있습니다. 또 비철금속은 Fe, 철 외의 것을 주체로 한 합금을 말하며 구리, 알륨늄, 마그네슘, 니켈 등이 있습니다. 비금속 재료는 아까 무기질 재료와 유기질 재료, 플라스틱, 세라믹 등이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것은 그림은 탄소광, 그리고 왼쪽은 고무입니다. 다음은 기계재료의 종류입니다. 종류는 크게 금속재료, 고분자 재료, 세라믹 재료, 복합재료, 전자재료, 그 밖의 기계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속재료는 경도 및 내막모성이 우수하며 강도가 높고 사회 전반적에 걸쳐서 금속재료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분자 재료는 녹말, 천연고무 등 천연고분자와 석유화학 제품으로 대표되는 합성 고분자로 구분되며 전선, 타이어 등이 있습니다. 고분자 재료는 강도와 인성이 매우 다양하며 이렇게 인체 재료나 라텍스 장갑 등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세라믹 재료는 금속과 비금속 원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재료로 예를 들어 점토, 시멘트, 유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복합재료입니다.
두 가지 이상이 서로 다른 재료들이 물리적으로 결합한 것을 말하며 옛 역사를 살펴서 첫 번째 복합재료로 사용한 것은 흙과 볏짚을 섞어 만든 황토집이 대표적입니다. 전자재료로는 최근에 OLED, LCD 등 디스플레이 분야 소재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충전지 등의 2차 전지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구조재료에 비해 생산량은 적습니다. 이외에 그 밖에 기계재료, 기능성 재료, 비금속 재료로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기계 재료에 필요한 성질은 사용 조건에 따라 다르며 이에 요구하는 성질들이 있습니다. 먼저 경도는 외부 압력에 대한 재료의 단단한 정도로 만을, 절삭에 대한 저항도를 나타내며 경도 시험을 통해 자국의 깊이나 넓이를 측정하여 금속이 버티는 정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뒤쪽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전성은 부서짐 없이 넓게 늘어나며 펴지는 성질, 연성은 끊어지지 않고 질게 선으로 뽑힐 수 있는 성질, 아래 이 등호는 전성과 연성의 크기를 부등호로 표시한 것입니다. 인장 강도는 재료의 세기를 나타내는 힘으로 재료의 인장력을 가하였을 때 최대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저희가 이번 금속재 인장 시험에 인장 강도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웠던 시그마는 A분의 P를 통해서 인장 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탄성은 압축, 절곡 등의 변형 시 원래의 형태로 돌아오려는 성질, 간단하게 생각하여 고무를 잠아잠겼을 때 탄성력이 좋기 때문에 원래 형상으로 돌아오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합니다. 인성은 휘거나 비틀거나 구부렸을 때 버티는 힘, 그리고 취성은 금속이 약한 정도로 변형되지 않고 쉽게 분열되는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재료가 파손될 때 소성 변형 없이 파괴되는 재료로 유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계 재료의 선정 방법입니다. 기계 재료를 선정할 때 재료가 사용되는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재료를 선정해야 하며 재료를 가공할 때 가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힘이 부과되지 않는 부분의 재료로 사용할 때 강도가 높은 재료나 원가가 높은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 가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재료 시험입니다. 재료 시험이란 재료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기계적 시험을 말하며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시험의 총칭입니다. 재료의 사용 전 재료의 성질을 알기 위해 재료 시험을 수행합니다. 다음과 같은 아래 그림은 인장시험, 압축시험으로 재료시험의 예입니다. 재료시험의 분류입니다. 재료시험을 크게 분류하자면 크게 일반 재료시험, 특수재료시험, 공업적 시험, 비파괴 시험, 응력 측정 시험이 있습니다. 일반 재료시험은 정적 시험과 동적 시험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정적 시험은 인장 시험, 압축 시험과 같이 재료가 정적인 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동적인 시험은 외부에서 충격을 가하거나 지속적인 피로 하중을 가하는 이 충격 시험과 피로 시험으로 나뉘어집니다. 또한 특수 재료 시험은 연성 시험, 스프링 시험, 공업적 시험에는 마모 시험 등이 있으며 비파괴 시험은 재료를 파괴하지 않고 초음파나 이렇게 X선으로 재료의 내부를 관찰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응력 측정 시험에는 다음과 같은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재료 시험의 종류입니다. 다양한 재료 시험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으며 뒤에서 각 재료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장 시험입니다. 재료가 정적 인장 하중을 받는 경우에 재료의 기본적인 기계적 성질을 가장 많이 이용하여 설계 시에 그 값을 적용을 하기 위한 시험을 인장 시험이라고 합니다. 인장 시험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저희가 재료 역학 1에서도 배운 이 응력 변형률 선도를 얻을 수 있으며
인장 강도, 항복점, 연신율, 포화성비 등을 측정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금속재 인장시험을 보여주고 있으며 저희가 시험하게 될 인장시험입니다. 다음은 압축시험입니다. 압축시험은 재료에 압축력이 가해졌을 때 변형저하 및 파괴 강도를 구하기 위해서 압축시험이 필요하며 보통 금속 재료는 동일 재료에서 인장 항복 응력과 압축 항복 응력, 인장 탄성 개수와 압축 탄성 개수가 유사하여 금속재는 인장시험만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전단시험입니다. 금속재에 핀이나 나사로 고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전단 능력이 가해집니다. 금속재의 전단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전단 시험을 수행하게 되고 하지만 순수한 전단력만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기나 이러한 지그를 제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은 굽힘시험입니다. 굽힘시험은 재료에 굽힘 모멘트가 발생하여 변형 저항이나 파단 강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재료역학에서 학습하였듯 굽힘시험을 하게 되면 재료의 중립면에는 응력이 0이 되고 이쪽에는 압축력 그리고 하단에는 인장력이 최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굽힘시험은 시험 방식에 따라서 보시는 것과 같이 3점 굽힘시험, 4점 굽힘시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3점 굽힘시험으로 시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비틀림 시험입니다. 비틀림 시험은 시험편에 비틀림 모멘트를 가하여 기계적 성질을 획득합니다. 비틀림 모멘트, 비틀림 각을 측정하며 비틀림 각 세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료학학 1에서 배웠던 비틀림 각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공식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충격시험입니다. 충격시험은 충격에 대한 재료의 인성이나 취성을 획득하고 충격 흡수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충격시험은 샤르피 충격시험과 낙하 충격시험이 있습니다. 샤르피 충격시험은 아래쪽에 시험편을 장착하고 해머의 각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재료가 파단될 때 반발력 각을 측정하여 충격 흡수량, 재료의 충격 흡수량을 구할 수 있으며 낙하 충격 시험은 위에서 일정한 속도로 낙하시켜 재료에 충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때 반발되는 높이로 낙하 충격 시험의 재료의 충격 흡수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도 시험입니다. 경도 시험은 재료의 경도, 단단한지가 얼마나 국부 소성 변형에 대해 재료의 저항성을 나타냅니다. 경도 시험은 크게 압입식, 극기식, 충격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압입식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아픈의 깊이나 면적으로 알 수 있으며 이 면적이 작으면 경도가 높고 면적이 크면 경도가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기식은 자연 광석에 대해 한 재료가 다른 재료에 흠을 낼 수 있는 것을 보기 위해 옛날 방법이며 이때 자연 광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충격식은 표준물체를 일정한 높이로에서 재료에 떨어뜨리면 반발되는 높이가 있습니다. 이때 높이를 측정하여 경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반발 높이가 높을수록 경도가 높습니다. 다음은 마모 시험입니다. 마모란 압력을 받아서 접촉하는 두 물체가 상대 운동하여 일어나는 재료의 손상 현상을 말합니다. 마모량을 확인하기 위해 마모 시험이 진행되며 대표적으로 회전 원판식 마모 시험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고정된 시험편과 회전하는 원판형 시험편 간에 회전하여 시험편 간의 마모량을 측정합니다. 다음은 피로시험입니다. 피로시험을 하는 이유는 반복하는 부하에 따른 재질의 변화를 피로라고 하며 이 피로들이 누적되면 재료의 원래 강도보다 낮은 강도에서 재료가 파단하기 때문에 피로시험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P로 시험을 하게 되면 다음 그림과 같이 Y축에는 응력 진폭, X축에는 파단 반복수라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0의 8승 이상이 시험됐을 때 재료가 파손되지 않으면 영구 사용 가능한 재료로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왼쪽의 그림은 10의 7승 전에 파손이 일어나 피로 하중을 피로 강도, 피로 한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크리프 시험입니다. 재료에 일정한 하중을 준 채 방치하면 재료는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지렛대에 재료를 놓고 이렇게 하중을 가하게 되면 재료가 늘어나는 현상을 크리프라고 합니다. 금속재의 경우에 고온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시편에 이렇게 인장하중을 가하여 장시간 방치한 후 변형과 시간에 관한 그래프를 그려 크리프 특성을 평가합니다. 다음은 센서의 원리 및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인 게이지입니다. 재료학학 1에서 스트레인 게이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변형률 측정을 위한 센서이며 외력에 따라 물체에 일어나는 변형된 양을 변형률 또는 스트레인이라고 합니다. 재료의 인장 시험을 가하면 이렇게 재료에 인장력을 가하면 지금 길이 방향으로는 늘어나지만 이 폭 방향으로는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서 포화성비를 알 수 있고 포화성비 공식을 한번 떠올려 보면 포화성비는 이렇게 폭방향 분의 길이 방향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스트레인은 차원이 없지만 때때로는 인치 분의 인치, 밀리미터 분의 밀리미터 등으로 단위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 측정된 스트레인의 크기는 아주 작기 때문에 주로 마이크로 스트레인 단위로 표기합니다. 이때 변형률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변형률 종류입니다. 변형률 종류에는 축, 굽힘, 전단, 비틀림이 있습니다. 축 변형률은 아래 그림과 같이 수평 방향의 선형 힘으로 인해 재질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며 굽힘 변형률은 재질의 수직 방향으로 가해진 선형 힘에 의해 한쪽에는 인장, 한쪽에는 압축 형태에 일어나는 변형률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전단 변형률은 수평 및 수직 양쪽 방향으로 구성 요소에 가해진 선형 힘에 의해 발생하는 변형의 양을 측정하며 비틀림 변형률은 수평 및 수직 양쪽 방향으로 구성 요소의 원형으로 가해진 힘을 측정하게 됩니다. 스트레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아래 보시는 스트레인 게이지를 재료에 부착하여서 측정합니다. 아래 보이시는 파란색은 테스트 시험편을 말하며 지금 이 하얀색은 캐리어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것은 메탈릭 그리드 패턴 그리고 이 선은 리드선을 말합니다. 캐리어는 이 테스트 대상에 직접 붙어 있어 테스트 대상에 가해지는 변형이 스트레인 게이지로 직접 전달되며 전기 저항, 선형 변화로 반응하게 되어 스트레인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1축 스트레인 게이지와 2축 스트레인 게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축 스트레인 게이지는 이제 재료의 탄성 개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2축 스트레인 게이지는 다음과 같이 스트레인을 측정하기 때문에 탄성 개수 그리고 포화성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반 게이지, 반도체 게이지, 특수 게이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인 게이지를 붙이지 않고 스트레인을 측정하는 신율계입니다. 영어로 익스텐서미터라고 하며 신율계는 보시는 것과 같이 접촉식 신율계, 비접촉식 신율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접촉식 신율계는 다음과 같이 재료에 직접 붙여서 스트레인을 측정하는 방법이고 비접촉식 신율계는 신율계에 지금 이 흰 마크
따라서 비디오가 인식하여 스트레인 게이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로드셀입니다. 로드셀은 재료 시험을 할 때 하중을 측정하는 장치로 이렇게 4개 스트레인 게이지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인 게이지에 하중이 가해질 때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전기적 신호를 하중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 로드셀이 담당하게 됩니다. 로드셀의 종류에는 소형 로드셀, 스트레인 게이지식 로드셀, 빔 로드셀, 플랫폼 로드셀, S빔 로드셀, 캐니스터 로드셀, 인장 압축 로드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소형 로드셀은 이제 제한적인 공간에서 사용하기에 적당하고 그리고 스트레인 게이지식 로드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적 압력과 동적 압력을 정밀하게 측정할 때 용이합니다. 빔 로드셀은 큰 범위보다 1kg에서 5,000kg의 범위의 낮은 압력, 용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로드셀은 밀폐 처리되어 로드셀로 수압을 높은 정밀도로 측정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S빔 로드셀은 압축, 출력 판독을 받을 때 사용하고 캐니스터 로드셀은 단일 또는 여러 무게 측정을 할 때 이용하고 있으며 밀폐 구조로 내수성이 필요한 분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장 압축 로드셀은 고도의 정밀함을 갖춰 압축, 인장의 힘을 모두 측정할 수 있을 때 사용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재료, 재료시험, 센서의 원리 및 종류를 강의하였으며 다음 시간에는 금속재, 인장시험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